안녕하십니까. 김동구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회부 6월 중순이네요. 6월 네. 13일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서 전국을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취임 한 달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랐었죠. 네. 오늘 좀 보니까 주춤한 것 같아요. 예. 일단 지방선거 끝난 지 13일째 되고요. 대통령 취임으로부터는 한 달하고 사흘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취임 직전부터 시작해서 약 3주일 동안은 대통령 취임 효과, 또 이것을 뭐 컨벤션 효과라고도 표현들을 해왔죠. 그런 것들이 꽤 뭉뚱그려져서 뭐 30% 후반 또는 40% 초반에서 찰랑찰랑 간당간당 하던 것들이 급격히 치솟아서 50%를 다 넘었죠. 그런데 지방선거가 결과가 어느 한쪽의 대참패로 끝났고, 그 말은 국민의힘이 뭐 잘한 것도 있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못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 여파로 반사이익 등을 종합해서 대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국정 지지율, 그다음에 잘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이 모두 50%를 넘거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50%에 육박하는, 창당 이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죠.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주 금토일 이틀이니까요. 이게 날짜로는 며칠입니까? 이틀간 조사를 했습니다. 늘 하는 주례의 조사입니다. 6월 10일, 11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중앙선 간유 제공, 안심번호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만 3.1%포인트, 응답률 6.7%입니다. 윤 정부 검찰 출신 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부적절하다 50.8%, 그리고 요즘 한참 말이 좀 많죠. 김승희 복지부 장관과 더불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 부적합합니까? 그랬더니 63.9%,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9%가 반대한다 그랬고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조사를 해보면 정반대의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절하다 74.4, 이재명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반대로 이재명은 이번에 대표 나오면 안 된다, 부적절하다는 20.5%로 적절하다 의견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정당 지지율도 함께 보죠. 국민의힘 42, 민주당 32.8, 정의당 4.3% 숫자입니다. 이것은 지난 2주일 전 저희가 동일한 조사를 했을 때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7%포인트가량 빠진 겁니다. 민주당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당의 격차는 11%포인트가량 좀 좁혀졌습니다. 그래도 물론 한참 시소 게임을 벌일 때에 비하면 아직은 좀 벌어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지나서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많았죠. 뭐 바이든 대통령 다녀갔고, 북한에서도 미사일 계속 있었고, 중요한 인사, 후속 인사들 계속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 50.3, 과반은 살짝 넘겼습니다. 부정평가 42.6. 그런데 이게요, 지방선거 직전에 비해서는 긍정평가는 6% 줄었고 부정은 6.5%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6씩 변동이 있어가지고 12%가량의 12%포인트가량의 변동이 있었죠. 불과 2주 사이에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긍부정의 격차는 20%포인트에서 7.7% 정도로 줄었습니다. 공히 볼 수 있는 게 인사문제, 검찰 등등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국힘 지지율이 아직은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만은 격차는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게 지난 열흘 내지는 조금 더 길게 잡으면 2주일 사이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조사에 응한 1000명의 응답자 정치 성향을 좀 물어봤습니다. 나는 보수다 36.3, 이게 최고 많았을 때는 42까지 갔었습니다.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요. 나는 중도다 32.7, 이거 역시 34에서 소폭 빠졌습니다. 나는 진보다 24%, 가장 낮았을 때가 20.5%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부정평가가 네. 이전에 처음에 당선자 시절에는 집무실 이전, 네. 집무실 이전이 그 첫 번째였는데 이번에는 인사입니다. 인사. 특히 검찰 출신 중용에 대한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좀 신선하게 보이는 거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출근할 때 기자들한테 그 응답하는 거, 예. 그거를 본인이 요구했다 그러더라고. 예. 본인이 요구해서 해외 사례를 이렇게 봐서 이게 그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렇게 프랑스 이런 데서 우리 보면서 좀 부러워하기도 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상당히 신선했어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뭐 이런 이 실제로 그게 제대로 준비가 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 인사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전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했다, 예. 이런 표현을 썼어요. 팩트에 전혀 맞지도 않고 네. 역풍이 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하려면 네. 완벽한 준비를 해서 말을 하거나, 그런데 기자가 뭘 물을지 모르는데 또 스태핑이니까 사전에 질문지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툭툭 나오면 평소 실력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무 심각하게 대답할 필요 없이 그냥 원론적인 말 웃으면서 가볍게 하고 매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청와대 홍보실 요즘 뭐 하는지, 청와대 아니지, 대통령실 홍보실 요즘 잘 할 일 별로 없겠어요. 아침에 웬만한 거 싹 해버리면 기사 쫙 나가고 틀린 거는 누가 바로 잡아도 잘 맥히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전에 예로 드신 것처럼 민변 출신 도배했다는데 그 3명이었거든요. 이번에 이 정도 들어서 검찰 출신은 저기 뭐야, 권영세, 그다음에 검교부 원희룡 등등 한 20년 전에 검사 옷 벗고 정치한 사람들 빼더라도 12명이에요. 그럼 게임이 안 되게, 비교가 안 되게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민변이 도배했다 이런 말은 그냥 숨푹 말 실수인 거죠. 근데 도어 스태핑을 이런 식으로 하는 한은 그런 실수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거 틀리는 것쯤은 좀 대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서 본인이 이제 인사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게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은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나라의 능력이 검찰 출신만 능력이 있느냐. 근데 검찰도 상당히 억울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점? 검찰 다가 아니고 네. 검찰에서 특수부, 특수부에서 자기랑 윤과 가까운 심지어 카풀, 차를 같이 타는 카풀이라든지, 강수진 검사. 네,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명하게 MB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박근혜의 또 수적 공주도 있고, 그렇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보면은 어쨌든 자기가 아는 분들, 그래서 그게 점점 좁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너무 설 줄 알았더만은 드디어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 전화 걸었다. 전화 거니까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는데도 그 다음날 또 말 바꿨잖아요. 말도 바꿨잖아요. 그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얼마나 그- 머쓱하고 머쓱 네. 떠나서 이런 게 한두 개 쌓이면 신뢰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 전문용어로는 시중에서 문제는 콩가루라고도 하죠. 뭔가 위기가 있고 그런 게 있을 땐 그걸 갖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제대로 인지해야 되잖아요. 네네. 인정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전혀 인지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 반영이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여론조사 지지도가 이렇게 주춤해버린 게. 예. 그리고- 너무 가볍다. 네. 신뢰할 수 없다. 그다음에 휙휙 뚜렷한 사유 없이 바뀐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원내대표 사이에 동일한 사안을 두고 말이 정면으로 바뀌어버리면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정책위 의장하고 원내대표는 서로 다른 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우리가 금수완박법,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합의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회의장까지 해가지고 서로 이 사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의총 가서도 통과가 됐잖아요. 예. 당시에 인수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고. 근데 그게 확 바뀌었어요. 예. 그때 이게 뭐지? 제 생각할 때는 아마 이 나름대로 소신 있는 그 길을 걸어왔다면은 제가 볼 때 권성동 원내대표 그때 사퇴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 정도 상황 그건 뭡니까? 그 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응. 뒤집어 놓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반복이 된다면은 예. 그래도 새 대통령한테 기대감 갖고 있던 중도층에서는 푹 빠질 수밖에 없죠. 지지가. 예. 이번 지선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걸 봤듯이 지금 김 대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특히 경제 문제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계속 허방디디면 어마어마하게 빠져가지고 역풍 바로 나타날걸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지금 고금리, 인플레,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말 나오고 있고요. 미국 연준에서 나온 뉴스들 보십시오. 이게 심각합니다. 소비자 물가 올라가고 고용 지표율 계속 떨어지고 그럼 우리 고금리로 가면은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뭐 한 사람들 가처분 소득은 계속 줄고 왜냐면 물가가 오르니까 서분이 가처분 소득이 주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지출해야 할 돈이 옛날에 월 100만 원이었던 게 12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중고, 3중고가 된단 말이에요. 지갑 얇아지고 세금 안 내려가고 먹고 살기 힘들면 천하 유방 누가 와도 못 당합니다 이거. 근데 저 뭐 도어 스태핑에서 이상한 소리 했었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뭐 이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기자간담회 쫙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그런 말 했잖아요. 금방 이야기인데 경제가 엉망이고 물가 초비상인데 지금 손흥민하고 사진 찍을 때냐고. 그래서 진심은 희한합니다. 그 말이 타고 와닿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관적이잖아. 맞아. 맞아. 그냥 뭐 손흥민도 국위를 쓰냐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의 한 메시지도 그렇고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잖아요. 이게 그런 면에서 이 좀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예, 그 주말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참 좋은데요. 어제는 또 대통령 부부께서 영화 보러 가서 이제 팝콘 먹는 사진을 봤어요. 예, 뭐 코로나 탑하고 좋지요. 그런데 지금이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볼 때인가 이런 생각. 저 같으면은 경제 종합 총 TF 만들어 가지고 내가 위원장 한덕수 저 경제 총리가 당신이 실질적 대빵.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한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니 연금 개혁에 대해서 취임사 때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당이든 정부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그러더라고. 예. 이 뭔가. 제가 또 하나 답답했던 게 민들레 가지고 하루 이틀 뭐 소동 비슷하게 했잖아요. 정권 바뀌면 항상 신주류 형성하기 위해서 경쟁들 하고 뭐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행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정치 풀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의 공백 상태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이 너무 세서 예전식으로 밑에서 호가호위 발호하는 것을 뭐 놓아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민들레가 뭔 풀리름인가 했더니 민심을 들으려 그거라네요. 지금 제일 큰 민심은 경제입니다. 경제. 그거 뭐 듣고 말 게 뭐 있어요. 경제 대책 잘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민들레지. 쓸데없이 뭐 장제원이 들어가네 마네 이런 것들 다 마이너스 포인트로 작용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경제가 지금 현재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네. 이 일정 부분에서는 뭐 포스코도 뭐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했다 그러고 예. 이 난리인데 이 부분에서 그 노사관계 개입 않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노동자 정책을 소지하는 정치인이 어디냐 표 때문에 이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 화물 그 노조와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의 어떤 이 협상으로만 맡겨두면은 조정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게 최고의 그 정치가잖아요.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게 법대로만 풀 게 아니라. 제일 답답했던 게요. 박순애 장관 음주운전을 놓고 뭐 가벌성을 따져봐야 된다. 그 가벌성은 검사가 음주운전 피의자를 놓고 이 사람을 꼭 벌을 줘야 하느냐, 당시의 정황을 따져서 꼭 벌을 주지 않아도 되느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건 21년 전에 음주운전 경력자인 박순애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는 윤석열 검사가 아니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죠. 아직도 검찰의 용어입니다. 가벌성이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예. 음주운전 1회가 있으면은 교장 못 됩니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장 선생님들 다 이렇게 지휘해야 될 교육부 수장인데 이 교육부 총리고 교육부 장관은 더군다나 0.214%면 속칭 말로 죄송합니다. 완전 꼬른 상태인데 운전을 한 것도 골 때리고 운전을 한 것도 이상하고 선고유예를 받아요. 선고유예가 뭡니까? 죄는 있지만 선고는 안 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이 정말 드물게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신묘한 재주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 여론조사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인사를 통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철학과 노선, 정책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갖다가 이 본인이 조금 검찰총장 때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때 인사하던 부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잣대로서 근데 또 보면은 지금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이제 신설돼 가지고 예, 이것도 시행령 개정에서 한 거죠. 예. 예. 그래 되면은 이제 모든 대법관까지도 예, 법무부에서 다 인사 그걸 하게 되면은 이 인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그걸 써내지 않습니까? 자기 동의서를. 예. 근데 써낼 때 보면은 자기가 어쨌든 간에 실토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적어야 된다더라고. 그럼 그 정보가 다 가게 되는 거죠. 200여 개 항목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런저런 부분들이 민심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무리하다, 아니다 이런데 아직까지는 이렇지만 지금 이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취임 당선 초기처럼 갈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정권 출범하기 전에 몇 가지 우려를 제기했던 것들 중에 일부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검찰공화국, 검찰 중용 인사 이런 것들인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립감 꽉 준 채 마이웨이 하고 있는 점, 이런 점은 쌓이면 올 가을 정기국회 전후로 해서는 굉장히 큰 불통 상황과 함께 정치적 대립 국면에 형성될 수 있겠다 싶고요. 제가 유튜브기도 하니까 시중에 도는 저 짤막한 얘기 하나 문제 있으면 편집해서 드러내셔도 좋고요. 국민 MC 송혜 선생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런 짤이 돌았답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 송혜 후임 MC의 검찰 인사 선임 고려 중. 네. 이런 비아냥이 사람들의 민심의 일부 반영이 아니겠느냐. 하여튼 간에 확실한 하강 국면은 분명합니다 지금. 예, 빨간불이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실이 됐든 또 정부 여당은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뭐 대통령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겠지만 하여간에 그 여건은 이 민심의 어떤 이런 이 적신호를 갖다가 깊이 받아들여야 되고 변화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굳어지면은 아주 이렇게 무서운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